안녕하세요. 저희는 반영구를 비네트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반영구 담당 원장 피오 홍원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네트 본점 실장 예솔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색. 안녕하세요. 비네트 대표원장입니다. 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비네트 교육 부분 담당하고 있는 원장 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초기 창업 비용은 저희 대표원장님이 잘 아시는데요. 창업을 안 해봐서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 그쵸? 맞아요. 반영구 같은 경우는 이미 수강을 받는 아카데미에서 지급이 된 재료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재료를 더 한다 해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같은 경우는 재료를 많이 한다고 해도 100만 원이 넘을 것 같지 않고요. 이제 왁싱 같은 경우는 재료만 따지면 보통 300에서 500 정도. 그 외에는 사실 내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보증금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실 것 같아요. 뭐 음식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분야를 이제 오픈했을 때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오픈이 가능하죠. 뭐 비품이라고 해도 화장솜이나 면봉, 그다음에 고객님들 드실 차, 음료 이런 거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드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고 네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만약에 예산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3천이다. 저희 수강생들 오픈하는 거 기준을 보면 보통 15평 기준을 했을 때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인테리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요. 그 이상 든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뭐 샵을 엄청 크게 오픈하지 않는 한은 보통 15평 내외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로 오픈했다 하는 수강생들 샵을 가보면 굉장히 예쁘게 인테리어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3천만 원이 보증금이 포함이 되는 거죠. 가구를 따졌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전동 베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브로바에 이제 전동 체어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정말 그 최고의 퀄리티로 장비를 마련하고 싶다 했을 경우는 한 100에서 150, 160 정도? 그거 아니고 일반 베드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 정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짱이다. 내가 진짜 제일 잘한다. 내가 천안에서 제일 잘해요. 내가 어디서 제일 잘해요. 내가 뭐 이걸로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좀 어필을 해요. 고객들한테. 그쵸? 네, 아닌가요? 맞아요. 이 분야에서 최고가 아닌가요? 맞아요. 최고가 아닌 게 맞다고요? 아니요, 맞아요. 최고가 맞다고요? 네. 네. 저는 좀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시술력이 조금 받쳐줘야죠. 실력은 없는데 말만 또 거창하면. 왜 절 보고 얘기하시죠? 왜 절 보고 얘기하시죠? 텅 빈 깡통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첫 오픈 후에 고객 유치는 일단은 홍보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은 한계가 있어요. 나는 지인들이 많아서 혹은 나는 지인이 없어서 뭐 손님이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나를 엄청 많이 소개해 줄 거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는 분들은 내가 초보인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나를 도와주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고요. 너무 지인만 믿고 오픈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나는 이 지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4년 전에 천안에 아무도 없는,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와서 저는 지인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첫 달 매출부터 계속 상승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물론 뭐 마케팅도 있었지만 내 본인의 실력이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친근감이요. 저는 편안하게 하는 게 먼저 목표라 그냥 네, 그렇습니다.
고객이 그러면은 네. 말하는 거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전 말 걸어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면요. 그러면은 말 안 걸죠. 그럼 안 편해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더 편해하시는 고객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리 홍보 채널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고객님들이 우리한테 방문을 했다 해도 내 기술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일회성 고객으로 끝나기 마련이에요. 홍보를 통해서 왔던 고객님들이 나의 기술을 만족을 하고 돌아가셔야지 그 다음에 소개가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런 홍보 채널이 다양하게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기술이 고객님들한테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꽤 오래 하면서 많은 수강생분들 오픈하는 과정도 살펴보고 제가 실제로 오픈도 해보고 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자신감 갖는 거랑 오픈했을 때 오픈 이벤트 증정이라든지 뭐 할인이라든지 다양한 이벤트 하는 거, 그리고 그 오픈하셔서부터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오픈 전부터 좀 마케팅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사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SNS가 발달된 상태에서는 오픈 전부터 조금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포트폴리오를 좀 쌓아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는 수강생들이 저희한테 이제 등록을 하고 처음 수업을 받을 때부터 인스타를 자기 거를 만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나의 홍보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는 모든 걸 다 배우고 내가 오픈할 때쯤에 홍보를 할 거야. 그러면 늦습니다. 내가 배우기 시작하는 날부터 나는 나를 홍보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그게 개월수가 쌓이고 쌓여서 내가 오픈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의 나의 포트폴리오나 그런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수강을 등록하는 날부터 저희는 홍보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과연 내가 오픈했을 때 내가 하는 마케팅을 보고 손님들이 오실지 안 오실지 뭐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이런 뷰티샵을 전문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을 상대로 해서 또는 이제 지역 특강으로 마케팅 클래스를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죠? 네, 다음 영상에는 그걸 주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기술만으로 매출을 올리기 힘든 게 아니라 한 가지 기술을 내가 진짜 누구보다 잘하고 그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죠. 근데 다양하게 많이 해주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많아지는 거니까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주로 하는 주 종목을 찾아가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한 가지만 하시겠다 하시면은 정말 그 한 가지에 매진하셔야 돼요. 매진해서 실력을 진짜 정말 많이 쌓으셔가지고 내가 이 업계에선 탑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하실 때는, 한 가지만 하실 때는 그렇게 한 가지만 하시더라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거기는 그거 전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뭐 실력을 쌓고 오픈하시면은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손님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내가 다양하게 시술을 하고 있다 해도 나의 주 종목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안 그래도 어제 새벽에 제 인스타를 보는데 댓글이 하나 딱 달렸더라고요. 속눈썹 연장 그리고 펌을 배우고 싶은데 꼭 메이크업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답글을 달아줬거든요. 있어야 됩니다. 일단 시술을 하려면 있어야 되고 배우는 데에는 필요는 없죠. 그래서 속눈썹 연장, 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메이크업 자격증이 필요가 하고요. 그 전에 뭐 메이크업이 따로 나오기 전에는 그냥 일반 미용 자격증이 있어도 시술이 가능했습니다.
네, 왁싱은 피부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고요. 뭐 네일아트를 한다 그러면 네일아트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수강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속눈썹을 배우고 싶은데 속눈썹 그 민간 자격을 따면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민간 자격을 가지고 창업이나 취업을 하실 수는 없다. 지금은 메이크업 국가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속눈썹 민간 자격증, 왁싱 민간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용 업종은 꼭 국가 자격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속눈썹을 하러 왔어요, 고객이. 내 인스타그램을 보고 왔는데 속눈썹을 하러 왔는데 우리가 반영구도예요. 근데 반영구도 잘해 보니까. 그래서 속눈썹 하러 왔다가 여기 반영구도예요 하면서 눈썹 문신까지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 끝이에요? 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진짜 제 말을 그대로 컨트롤 CV에서 CV요? 네, 컨트롤 CV. 기분 나쁜데. CV. 이런 CV.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으로도 오픈을 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 않게 여러 가지 종목을 다양하게 해서 토탈샵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종목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내가 이제 그 메뉴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추가가 돼서 지금은 그냥 딱 3가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꼭 한 가지만 해서 안 된다는 것도 없고요. 여러 가지를 해서 잘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객님들이 왔을 때 고객님들의 그 니즈는 내가 한 곳에서 이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받고 싶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는 살롱보다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토탈 샵들이 대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샵들이 지금은 한 가지만 하는 곳보다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나 뭐 이런 데 이제 다른 데들 뭐 블로그나 다른 샵들을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반영구만 하네, 여기는 뭐 속눈썹만 하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렇게 주로 보여지는 게 그 샵의 주 시술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2-3개 나머지 그 서브의 그 과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토탈샵이 대세다. 남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 같은데,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나요? 일단 희소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희소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남자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되게 많아지고 유명하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반영구 쪽은 저는 반영구 쪽으로 집중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반영구 하시는 남자분들은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되고, 근데 남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이제 남자분들이 뷰티 쪽에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를 필두로 해서 남자분들이 되게 많고 죄송합니다. 저희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은 남자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유명하신 남자 원장님들 되게 많으시고요. 속눈썹 연장도 남자 원장님이 하시는 곳도 있고요. 속눈썹 펌도 남자 원장님인데 정말 여자 못지않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남자 원장님들이 이 업계에 요즘은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수강생들 10명 받으면 10명 다 여자였대요. 근데 요즘에는 2-3명은 남자, 나머지 7-8명은 여자, 이렇게 비율이 많이 올라왔죠. 뷰티 쪽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남녀의 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아름다움을 많이 찾고 있고, 남자들도 예쁜 거에 대해서 또 멋있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닐까. 밀레니엄 시대잖아요.
왜 웃어요? CV? 컨트롤 CV. 그루밍족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남자분들도 이제 미용에 신경을 쓰고 이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는데,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만의 개성이 있고 남자 고객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커플들이 창업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이 업종에 들어왔든 남자가 먼저 이 업종에 들어왔든 부부가 운영하는 샵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장점이 되게 많죠. 부부가 운영했을 때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젊은 원장님들 같은 경우 보면 부부가 운영하는 살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뷰넷 들어오세요. 제가 또 남자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잘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남자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사실 축구를 되게 싫어하는데 피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고 본인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니까 남자 고객님들 오시면 제가 남자 고객님을 상대했을 때보다 더 즐겁고 유쾌하게 시술을 하시더라고요. 축구 얘기 막 하시고 게임 얘기 하시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게 남자들만의 유대감이 있어서 고객님을 상대하는 게 조금 더 쉽다라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또 여자분들과는 약간 여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생겨서 그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여자 고객님들도 되게 남자 선생님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세요. 커플 왁싱 할 때도 당연히 남자 원장님을 찾으시고, 지금 피오 원장님한테 눈썹 왁싱을 지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본인도 해야죠. 컨트롤 CV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요즘에 뷰티 시장에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습니다. 네, 좋아요. 뭐가요? 남녀 평등. 좋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질문? 저 그냥 혼자 하면 안 될까요?